한 여성이 계산대에서 계산을 하려고 하다가 직원의 말을 듣고 엄청 놀란 표정을 짓네요. 그리고 그런 그녀의 옆에는 한 남성이 아무렇지 않다는 듯 그녀를 쳐다보며 웃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다양한 감동 사연을 전달해드리는 감동주 파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은 일본인 레이나 씨가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제가 대신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한국인 남편과 함께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레이나라고 합니다. 저는 일본 큐슈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호주로 워킹 홀리데이를 떠났는데 그곳에서 저는 지금의 제 남편을 만났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에 대한 반감이 좀 있는 편이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일본의 극우 세력 출신 중 상당수가 큐슈 지역 출신이기도 하고 큐슈 지방이 다른 지역보다 보수적이고 가부장적인 문화가 있어 일본 자문화 중심주의가 다른 지역보다 심한 지역이거든요. 저는 학창시절 극우 단체들이 단체 활동을 하는 것을 많이 보기도 했고 가끔 학교에서 서클 활동으로 그런 극우 단체들의 활동에 참여하기도 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크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가끔 한국 드라마나 한국 가수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저는 솔직하게 왜 한국 드라마나 가수를 좋아하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일본에도 얼마든지 재미있는 드라마들이 많고 멋진 가수들이 많은데 왜 한국의 문화를 좋아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죠. 개인적으로 한국의 문화는 일본의 것을 가져가서 약간만 변형한 형태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호주에 워킹 홀리데이를 가서 농장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그곳에서 다양한 국가의 사람들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왠지 한국인에 대한 꺼리식한 마음 때문에 한국인들보다는 중국인들과 어울려 다녔습니다. 하지만 중국인 친구들은 잘 씻지도 않고 제 물건을 자기 물건처럼 사용하는 게 당연하단 듯 제 물건을 허락도 받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더군요.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저와는 정말 상극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경악스러웠던 것은 같이 식사를 하러 가거나 할 때면 항상 저에게는 따로 의견을 물어보는 것도 없이 중식당에 가더군요. 저는 중국 음식 특유의 냄새 때문에 중국 음식을 잘 먹지 못했거든요. 그러나 그들은 왜 저에게 이렇게 맛있는 걸 못 먹는 거냐면서 정말 이해가 안 된다며 항상 밍밍한 일본 음식을 먹어서 뭐가 맛있는지 모르는가 보다며 이야기하던군요. 정말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는 그들의 행동에 진절머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중국인 친구들과는 점점 멀어지게 됐죠. 그 농장에서 일하게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호주에 온 지도 얼마 안 됐던 저는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일할 때도 주로 혼자 일했고 일을 끝내고 난 뒤에도 농장에서 제공하는 숙소에서 주로 혼자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더운 날 막 딴 파프리카를 옮기던 도중 갑자기 어지러움이 느껴지고 다리에 힘이 풀려서 바구니를 쏟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파프리카를 주우려고 하던 찰나 한 남성이 다가와 저에게 괜찮냐며 자신이 뒤처리를 할 테니 잠깐 그늘에 가서 쉬어라고 이야기하더군요. 저는 그에게 고맙다고 이야기했지만 모르는 사람에게 대신 일을 맡기고 저만 쉴 수 없었기 때문에 함께 파프리카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일이 끝날 때쯤 그에게 제가 간식으로 먹으려고 챙겨뒀던 초콜릿을 주면서 다시 한번 고맙다고 이야기했죠. 그는 그 초콜릿을 보면서 그냥 힘들어 보여서 도와준 거라며 부담 같은 거 느끼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 이름과 나이 국적을 이야기하게 됐는데 한국인이더라고요. 한국 이름은 발음하기가 어려울 테니 제이라고 부르면 된다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저는 그가 한국인이라는 걸 알게 되자 뭔가 좀 꺼림칙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릴 적의 교육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고 필요한 생필품을 사기 위해 근처 마트로 걸어가던 중이었습니다. 호주는 땅이 지나치게 넓어서 자동차가 꼭 필요하지만 저는 호주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자동차가 없었기 때문에 걸어서 40분 정도 거리에 있는 마트에 가던 길이었어요. 그렇게 더운 햇빛을 그대로 맞으면서 걷던 중 옆에서 차가 서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혹시 납치인가 싶어서 마음을 단단히 먹고 이상한 사람이 내리거나 하면 바로 뛰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동차 보조석 문이 천천히 열렸고 그 안에는 지난번 제가 쏟은 파프리카를 대신 주워준 한국인 남성이 타고 있었어요. 저를 보면서 환하게 웃으며 혹시 장으로 마트에 가는 거면 같이 가자고 이야기했어요. 저는 거절하고 싶었지만 너무 더운 날씨에 걷는 것에 지쳐가고 있었기 때문에 흔쾌히 그의 제안에 응했죠. 그렇게 차에 올라타 그와 함께 마트로 갔습니다. 그리고 마트에 도착해서도 그와 함께 장을 봤죠. 그는 저에게 맛있는 시리얼의 종류를 알려주기도 하고 호주에서 유명한 과자를 알려주기도 하면서 제가 장을 보는 걸 도와줬어요. 그리고 제가 계산하고 난 뒤에 제 물건도 본인이 들어서 차에 싣어줬죠. 저는 너무 고마워서 혹시 시간이 되면 점심이라도 같이 먹자고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그는 자신이 아는 맛있는 일식당이 있다며 일식 괜찮겠냐고 물었죠. 안 그래도 저는 라멘이나 스시가 너무 먹고 싶었기 때문에 너무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그의 차를 타고 일식당에 도착했죠. 그 식당은 꽤 훌륭했어요. 일본인 사장님이 운영하는 스시집이었는데 제이는 그 일본인 사장님과 친한 사이였는지
넉살 좋게 웃으며 인사를 하며 저에게 맛있는 음식들을 추천해줬어요. 사장님은 저에게 제이같이 좋은 사람이랑 같은 농장에서 일하게 돼서 운이 좋다며 힘든 일이 있거나 호주 생활에 궁금한 게 있으면 자신과 제이에게 물어보라며 웃으셨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어느 지역에서 왔냐고 물으셨죠. 저는 큐슈에서 왔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사장님은 자신도 큐슈 지역에서 왔다며 더 반갑게 맞이해 주셨죠. 저는 그와 즐겁게 일본어로 대화를 했습니다. 문득 일본어로 몇 분 동안 대화를 하다 보니 제이가 대화에 소외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를 쳐다보자 그는 계속 이야기하라며 저와 사장님을 보며 진심으로 웃어줬어요. 사장님은 그렇게 저와 1~2분 정도 더 이야기를 하고 주방으로 가셨고 제이는 저에게 큐슈는 어떤 곳이냐며 물었죠. 저는 신나서 저의 고향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제이는 제 이야기를 경청했죠. 제이는 제가 살면서 처음 만난 한국인이었는데 그는 정말 스윗했어요. 배려심이 정말 넘치는 사람이었죠. 제가 가진 한국인에 대한 편견을 정말 깨버리는 사람이었어요. 중국인 친구들의 이기적인 행동에 진절머리가 나 있었는데 그의 배려심 넘치는 행동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게 제이와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맛있게 식사를 끝냈습니다. 오늘 차를 태워준 것도 그렇고 이렇게 맛있는 일식당에 데려와 준 게 고마워. 제가 계산을 하려고 계산대에 섰는데 직원은 이미 계산이 됐다고 안내하더군요. 전 대체 언제 계산이 됐냐고 놀라서 물었죠. 그러자 제이가 웃으며 오늘은 내가 샀으니 다음번에는 저에게 계산하라고 하더군요.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제이가 바로 지금의 제 남편이랍니다. 저는 일본 남성들과 연애를 했기 때문에 남편과 연애를 하면서 적응이 안 되는 부분이 꽤 많았어요. 물론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요. 가장 큰 차이점은 아무래도 다정함인 것 같아요. 큐슈 남자들은 무뚝뚝해서 연애를 할 때도 다정하다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제 남편은 너무 다정했어요. 연락도 자주 하고 애정 표현도 스스럼 없이 하고요. 특히 많이 달랐던 점은 일본에서 연애할 때는 뭘 먹으러 가거나 함께 데이트를 할 때 전부 더치페이였는데 제 남편은 저와 연애할 때부터 저에게 더 해주지 못해서 안달난 사람처럼 이것저것 더 해주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처음에는 그게 너무 부담스러웠는데 이것도 하나의 애정 표현이구나 하고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리고 남편이 저보다 먼저 워킹 홀리데이가 끝나서 한국으로 돌아갔는데 한국에 돌아가서도 메신저로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저에게 알려줬어요. 혹시나 제가 걱정할까봐 혹은 몸이 멀어져서 마음이 멀어졌다고 생각할까봐 오히려 호주에 있을 때보다 더 자주 연락을 주더라고요. 저도 워킹 홀리데이가 끝나고 나서 일본으로 돌아왔고 일본과 한국을 오가면서 연애를 하게 됐습니다. 한국을 갈 때마다 저는 한국에 대한 편견을 하나둘씩 버리고 한국의 위대함을 깨닫게 됐어요. 일본과는 달리 너무 살기 편한 나라더라고요. 가장 놀라웠던 건 입국 시스템이었어요. 한 번은 남편과 함께 일본에서 체류하다가 한국으로 입국한 적이 있는데 남편은 손바닥을 찍고 입국 심사를 끝내버리더라고요. 저 역시 물론 굉장히 빠르게 입국 심사를 완료했지만 정말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일본에서는 아직도 아날로그 방식으로 여권에 도장을 찍어서 입국 심사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지문으로 인식하거나 번호로 입력하는 도어락이 집집마다 보급이 많이 돼 있던 거였어요. 일본은 아직도 아날로그식으로 열쇠를 사용하는 곳이 대다수거든요. 그래서 깜빡하고 열쇠를 집 안에 놔두고 문을 잠궈버리거나 하면 꼼짝없이 열쇠공을 불러야 하는 경우가 자주 있죠. 그리고 기차를 탔을 때 정말 경악했어요. 핸드폰 하나로 모든 게 가능하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앱 하나로 이렇게 쉽게 티켓 예약이 가능한지 너무 놀라웠어요. 심지어 취소도 아주 손쉽더라고요. 일본에서는 역에서 티켓 발권 기계를 통해서 티켓을 발권해야 하거든요. 취소하는 건 더욱 번거롭죠. 또 한국 기차를 이용하면서 신기했던 건 한국 사람들은 체취가 없어서 기차칸이 너무 쾌적했다는 거예요. 일본에서는 꼭 기차를 타면 냄새가 많이 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어서 제발 내 옆에 냄새가 많이 나는 사람이 오질 않길 빌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냄새가 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이건 알고 보니 한국인의 유전자의 특징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제일 체취가 없는 민족이라고 하는 걸 보면서 한국에 살면 냄새 때문에 괴로울 일은 없겠군 하는 생각을 한 기억이 있어요. 그렇게 한국에 여행을 오면 올수록 한국에서 살면 너무 편리하겠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죠. 제 남편은 제가 한국어 공부를 시작하겠다고 하니 외국인이 가장 쉽게 한국어를 배울 수 있기로 유명하다는 한국어 책을 찾아주고 저와 메신저를 주고 받을 때마다 영어와 한국어를 함께 써서 보내줬죠. 그렇게 저는 남편 덕분에 조금 더 빠르게 한국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어요. 어느 정도 한국어 실력이 늘었을 때 저는 한국에서 일본어를 가르치는 학원에서 일본어 강사로 일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일본어 강사로 일하면서 남편 외의 한국 사람들과 더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었는데요. 저는 다시 한번 한국 사람들의 배려심에 대해 경험하게 됐습니다. 하루는 학원에서 회식을 끝내고 집에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한 선생님이 저에게 조심히 가라며
택시를 잡아서 태워주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택시를 탔는데 그분이 메신저로 저에게 택시 번호판을 찍은 사진을 전송해 주셨어요. 저는 이게 무슨 의미지? 궁금해서 남편에게 물어봤더니 남편은 그거 혹시나 위험한 일이 있을까봐 걱정하는 마음에 택시 번호판을 찍어서 전달해 주는 거야. 택시가 위험하다는 건 아니고 약간 끝까지 챙겨주는 마음이지 하고 설명해 주더라고요. 저는 정말 일본에서 단 한 번도 이렇게 택시 번호를 찍어서 보내주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다른 사람을 걱정해주고 신경 써주는구나 하고 다시 한번 한국 사람들의 진심을 느낀 계기가 됐죠.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 일을 하면서 남편과 연애를 이어가다가 결국은 결혼에 성공해서 저는 지금 한국에서 다정다감한 남편과 행복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호주에서 지금의 제 남편을 만나지 못했다면 저는 이렇게 편리한 한국 생활에 대해서 알지도 못한 채 아직도 일본에서 아날로그적인 삶을 살며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살고 있었겠죠. 물론 아날로그가 나쁜 것만은 아니지만 저는 지금 너무 편리한 한국에서의 생활이 너무나도 만족스럽습니다. 라고 레이나 씨가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호주에서 사랑하는 남편분을 만나 연애를 하면서 한국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달라졌다는 내용의 사연이네요. 맞아요. 저희는 익숙하지만 외국분들이 한국에 와서 경험하면 너무 놀라운 기술력들이 많죠. 저도 가끔 외국에 다녀오면 한국이 참 좋다는 걸 새삼 느낀답니다. 레이나 씨 다정한 남편분과 함께 한국에서 즐겁게 생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감동 주파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소중한 분들과 함께 사연을 함께 나눠보시면 어떨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일본을 떠나 한국에서 타지 생활을 하고 계신 레이나 씨에게도 응원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동 주파수였습니다.